다만 나이가 너무 어릴 때 사용한다면 피부 반응이 과할 수 있고 자극감이 심할 수 있어 사용하는 데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윤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공각화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팔에 닭살이 계속 있어요. 닭살 피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료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닭살 피부는 질환이라기보다는 피부가 하얗고 어둡고 키가 크고 작은 것처럼 피부의 성격이 다른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생을 반복하는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라 호전이 되어도 다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장님, 완치가 어려운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피부는 주기적으로 탈락하고 생성되고를 반복하면서 기능을 유지하는데요. 모공각화증의 경우 모낭 내에 각질이 생성되기는 하지만 순조롭게 탈락하지 못하고 쌓이는 변형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홈케어나 시술 등을 통하여 그간에 쌓인 각질을 제거한다면 피부는 일시적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각질이 다시 생성되면서 같은 증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완치가 어렵다고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그렇게 쌓이도록 피부가 그냥 만들어져 버린 거네요? 이게 정상 피부 과정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는 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내는 피부가 잘 안 떨어지는 게 모공각화증의 증상입니다. 모공각화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보통 말씀하시는 닭살은 엄밀히 말하면 놀라거나 갑자기 서늘해지거나 흥분하거나 등등의 상황에서 자연 반사적으로 솜털이 꼿꼿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포유류 중에서도 고슴도치가 이런 닭살이 돋는 것과 유사한 작용으로 가시를 세운다고 합니다. 피부색이면서 오돌도돌해졌다가 이벤트가 지나가면 다시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게 닭살입니다. 반면에 닭살이 돋는 것 말고 계속 돋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모공각화증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모공이 각화, 각질화되었다, 모공 주변에 각질이 많아졌다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나 유전적인 요인 또는 피부의 증식이 활발해지는 청소년기에 잘 발생하는 편입니다. 주로 위팔, 허벅지 등에 발생하며 얼굴 등 다른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닭살보다는 붉거나 갈색으로 모공 주변에 점과 같이 더 어두운 색을 보이는 편입니다. 원인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모공각화증의 원인은 대부분 유전적인 이유로 발생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모공각화증이 있거나 있었던 피부라면 자녀에게 모공각화증 피부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외에는 정확한 원인이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샤워를 자주 오래 하거나 겨울철 난방이 강하거나 때를 밀거나 하여 피부가 건조해지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오늘 그러면 홈케어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 유전적으로 정해지는 피부 성격이다 보니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의약품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모공각화증은 유전적으로 또는 다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피부가 건조해질수록 발생하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방법으로는 규칙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보습이 되겠습니다. 모공각화증이 생긴 부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샤워하고 나서 바디로션을 발라주거나 여름같이 반팔을 입고 다니는 경우에는 미스트를 종종 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주기적으로 같은 성분이지만 유레아, 유리아, 우레아 등으로 불리는 피부 연화제 성분, 아아나 살리실산 등의 바아 성분 같은 필링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다면 쌓인 각질을 탈락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보습제 대신 이런 피부 연화제나 아하 살리실산 제품만으로 너무 자주 또는 매일 그리고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이 되고 상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청소년 시기에도 생긴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이제 레티노이드 화장품, 아하, 우레아 이런 것들을 이때부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아하나 우레아 성분은 물리적인 성분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성분은 어떤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가 너무 어릴 때 사용한다면
피부 반응이 과할 수 있고 자극감이 심할 수 있어 사용하는 데 주의를 요합니다. 손으로 만지다 보면 한 번씩 긁게 되거든요. 긁는 거는 괜찮을까요? 네, 피부가 오돌도돌하거나 무언가 돌출이 되어 있으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긁거나 손톱으로 파내어 짜보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뜯다가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긁거나 문지르거나 비벼서 각질을 떼어내게 되면 피부는 자극, 손상, 상처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은 더 많은 각질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자연 피부이기 때문에 손으로 긁어내면 안 됩니다. 혹시 때미는 것도 안 될까요? 네, 때미는 것도 긁기와 마찬가지로 넓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예, 병원에서 주로 권해드리는 시술로는 여러 가지 필링이 있습니다. 필링은 각질을 필요한 정도로만 정리하는 시술로 얼굴에는 스킨 스케일링 등의 시술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 시술을 받게 되면 쌓여있는 각질이 제거되게 되어 한동안 보습을 잘해준다면 피부가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각질이 생성되는 주기가 돌아온다면 증상이 재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그리고 중요한 일정 전에 일주 간격으로 3회에서 4회 또는 여유가 있다면 두세 달 정도 받아보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받으면 그래 좀 많이 괜찮아지는 편인가요? 네,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달 정도 되면 피부의 그 주기랑 맞아서 3, 4회 정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호전이 되는 편입니다. 병원에서도 약간 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혹시라도 미래에 언젠가 유전자 치료가 보편화된다면 치료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아, 유전자 치료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아직 유전자 치료가 나오지는 않아서 저의 상상입니다. 모공 각화에 좀 이제 좋은 의약품, 화장품들이 있을까요? 네, 모공편, 블랙헤드 편에서 알려드린 대로 각질을 제거하고 각질 턴오버를 원활하게 해주는 비타민 A 레티노이드 성분의 제품을 처방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스티바 A가 단종이 되어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성분인 20 크림이 있고 같은 계열로 아다팔렌 그리고 4세대 레티노이드인 아크리프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공각화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공각화증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손으로 긁거나 뜯지 말기, 때밀지 말기, 보습 잘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 원장이었습니다.